자, 이항 정리가 뭐냐라고 하면 이거를 거의 콩글리시대로 번역을 해갖고 좀 이상하게 들어왔는데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긴 합니다. 이항, 항이 두 개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항. 그러면 항이 두 개짜리의 거듭 제곱에 대한 전개식, 즉 이런 느낌이에요. A 더하기 B, 항 두 개를 더해서 거듭 제곱을 했을 때, 오케이. 자, 이거의 전개식에 대한 차수랑 개수의 전개식의 차수랑 개수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항 정리가. 자, 봅시다. A 플러스 B를 하면 1제곱을 하면 당연히 A, 1, B에 변함이 없을 거고요. 그쵸? 자,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제곱을 해요. 자,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알죠?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맞지? 그쵸? 자, 그러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 이것도 우리 공식까지 배웠어요. A 세제곱 플러스 3 A 제곱 B 플러스 3 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 다 배운 공식이야. 맞죠? 맞지? 자, 그러면 A 플러스 B의 4제곱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전개식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야. A 플러스 17제곱 했을 때 A 9제곱 곱하기 B의 8제곱의 개수가 얼마예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항 정리에서는.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이런 문제를 풀 때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 게 A 플러스 B의 1제곱은 뭘 말하는 거예요? A 플러스 B를 한 개 곱했으니까 A랑 B의 문자들을 합친 차수가 1차인 항들을 정리를 해놓은 거야. 맞죠? 그럼 A 플러스 B의 제곱을 A 플러스 B랑 A 플러스 B를 곱했으니까 이렇게 전개를 하면은 A 두 개, A, B 해서 문자 두 개, 이렇게 해도 B, 문자 두 개, 이렇게 해도 B 두 개, 이렇게 두 개씩 나오는 거야. 맞죠? 그러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이거 했으니까 여기 하나 곱하면 이렇게 하면 A 세 개, 아니면 A 한 개에 B 두 개 하든지, 아니면 B 하나에 A 두 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차수를 보면 여기 있는 모든 항들은 문자들의 차수의 총합이 2차예요. 맞죠? 2차, 1차, 1차에서 2차, 2차 맞죠? 그럼 세제곱을 하면 문자들이 여기 3차, 3차 보이죠? AB제곱, A제곱 B도 2차, 1차에서 총 3차죠. 문자 3개 합쳐서. 여기도 A, B제곱도 당연히 1차, 2차는 합쳐서 3차잖아. 맞죠? 문자들의 총 차수가 3차가 나와야 돼. 그럼 A 플러스 B의 4제곱 전개를 하면 개수는 일단 모르겠지만 제일 먼저 A 4제곱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 뭐 나오겠어? A 세제곱 B도 나와야 될 거고 차수가 4차를 만들어야 되니까. 맞지? 그 다음 뭐도 나오겠어? A제곱 B제곱도 나올 거고 AB 세제곱도 나오고 B 4제곱도 나오겠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겠어? 자, 그럼 다시 한번 봐봐. 그러면 A 플러스 B에 17제곱을 했다고 치자. 자, 그러면 이거 전개하면 항이 몇 개 나올까 얘들아? 전개하면 항이 몇 개 나올까? 18개. 18개? 자, A랑 B의 차수를 합쳐서 몇 차가 나와야 돼? 자, 그럼 P 플러스 Q가 얼마? 17 나와야 되죠. 맞지? 그러니까 2H 17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18C 17이니까 18개가 맞아요. 맞잖아. 1제곱일 때 항 2개, 2제곱일 때 3개, 3제곱일 때 항 4개, 4제곱일 때 항 5개 보이죠? 맞지? 됐죠?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여기 개수가 뭐가 들어가냐 이 말인 거거든요. 맞지? 개수를 이제 알아야 돼. 자, 봐봐. 그러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서 자, 여기 A 세제곱, B 세제곱 개수 1이고 A 제곱 B랑 AB 제곱의 개수가 3씩 되잖아. 그렇게 왜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얘들아.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 이걸 전개를 하면 A 세제곱의 개수가 왜 1이냐면 A 세제곱을 만들 수 있는 경우가 하나밖에 없어요. A 맞지? 그러면 A 제곱 B의 개수가 왜 3이냐면 A 뽑고 B 뽑으면 A 제곱 B 나와요. 맞지? 그런데 A, B, A 해도 어떻게 A 제곱 B 나오고요. 여기서 B, 여기서 A 곱해도 A 제곱 B 나오죠. 맞지? 즉 A 제곱 B의 경우가 몇 가지 나오니까 3개가 나오니까 A 제곱 B의 개수가 3일 더 남았죠. 무슨 말인지 되겠어? 그럼 마찬가지
AB 제곱의 개수도 당연히 어떻게? AB 제곱의 개수도 A 하나, B 하나를 골라서 곱하는 거. 여기서 A 곱하고 B 곱하고 B 곱하면 AB 제곱 나오잖아, 맞죠? 또는 여기서 B, A, B 이렇게 뽑아도 AB 제곱 나오고 B, B, A를 뽑아도 어떻게 A, B 제곱 나오잖아, 맞죠? 즉 A, B 제곱의 개수가 3인 이유도 이걸 전개해서 곱했을 때 A 제곱, A, B 제곱을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가 나올 때 A, B 제곱의 개수가 3이었다 이 말인 거고. 그럼 B 세제곱의 개수가 1인 이유는 곱했을 때 B 세제곱 만들 수 있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B 세제곱 개수가 1밖에 안 나오는 거였지. 이해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럼 다시 이걸 전개했을 때 A 4제곱의 개수는 몇 가지겠어요?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4번 곱하겠죠? 자, 이거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골라서 곱하는 거잖아, 맞죠? 분배를 하는 거지. 거기서 A 4제곱 만들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없어요. A, 맞죠? 마찬가지 B 4제곱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개수가 1이겠죠? 되겠지? 자, 그럼 봐봐. A 세제곱 B는 몇 개 나올까? A 세제곱 B는 몇 개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서 A, B 둘 중에 하나 뽑을 수 있고 여기서 A, B 뽑을 수도 있고 여기서 골라서 한 개씩 곱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여기서 A를 3개, B를 1개를 뽑는 경우를 찾으면 되잖아, 맞죠? 그럼 B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 4개 중에서 B를 몇 개만 뽑으면 돼? 하나만 뽑으면 되죠, 맞지? B를 하나만 뽑으면 돼. 그럼 어떻게? 4C 1의 경우가 있겠죠. 맞지? 이 4개 중에서 B를 하나 뽑는 경우가 4C 1. 오케이? 그러면 개수가 얼마겠다? 4일 거예요, 그쵸? 되겠어? 그러면 AB 세제곱의 개수는 뭐예요? 당연히 여기 4개 중에서 여기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B를 몇 개 가져오면 돼? 요거 AB 세제곱 B를 3개 가져야 되죠. 그러면 자, 어떻게? 적어볼게요. 당연히 헷갈림 같은데, 맞지? A, B, B, B 이렇게 뽑는 경우도 있을 거고, 맞지? B, A, B, B 이렇게도 있을 거고 B, B, A, B도 있을 거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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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렇게 4가지가 있잖아, 맞죠? A, B 세제곱 만들 수 있는 경우가. 그래서 이 개수가 얼마야? 여기도 4가 돼요. 오케이? 그 경우를 이제 이렇게 일일이 셀 수 없으니까 어떻게? 요 4개 중에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B를 3개를 뽑는 경우를 말하는 거지. 4C, 3. 맞죠? 여기 4개 중에서 B가 3개 들어가는 경우가 몇 가지냐 이 말인 거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4C, 3이 되는 거야. 그러면 A제곱, B제곱은 어떻게? 여기서 A, B 중에서 A 2개, B 2개를 뽑아야 되잖아, 맞죠? 그러면 4개 중에서 B를 2개만 뽑으면 나머지 A 주면 되니까 이 경우는 몇 가지? 4C 2가 되겠다 이 말인 거지. 그래서 4C 2 하면 6이니까 여기 개수는 6이다 해서 전개식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A 플러스 B의 제곱이. 무슨 말인지 되겠어? 자, 그럼 봐봐. 다시 그러면 A 플러스 B의 20제곱에서 그럼 A의 12제곱 곱하기 B의 8제곱의 개수는 얼마일까? A 플러스 B를 총 몇 개 만들어 놓는데 20개를 만들죠? 20개 중에서 B를 몇 개 뽑으면 돼? B를 8개. 맞죠? 그 말은 뭐라고 하면 돼? 20개 중에서 8개를 뽑는 경우만큼이 어떻게 A 12제곱, B 8제곱의 개수가 되기 때문에 말이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도 돼. B 8개 말고 뭐를 뽑아도 돼? A 12개를 뽑아도 되잖아, 맞죠? 그러면 20C 10이라고 해도 되는데 어차피 20C 10이랑 20C 8은 같은 값이니까 무슨 말인지 되겠죠? 되겠니? 자, 그럼 봐봐.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전개하면 어떤 식으로 나오겠어요? 당연히 A의 N제곱이 제일 먼저 나올 거고요, 그쵸? 되겠지?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 A의 N-1 곱하기 B. 차수가 N차로 맞춰줘야 되겠죠? A 플러스 B, A랑 B 합쳐서 N개니까. 그러면 A의 N-2, B의 제곱. 그 다음에 A의 N-3, B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한글이 쭉 전개가 되겠죠? 맞지? 자, 그럼 맨 끝에 뭐가 올 거고? B의 N제곱이고, 맞지? 그 앞에는 뭐가 올까, 그러면? A 한 개, B, N-한 개 만들어질 수 있을 거고, 그치? 여기까지 되겠어? 자, 그럼 이렇게 전개가 될 텐데 차수가 n차니까 모든 항들은 차수가 n차가 맞춰져야 돼요, 그렇죠? 자, 거기에 개수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 개수를 찾는 건 A랑 B 중에서 이항이니까 한 두 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주면 나머지는 저절로 선택되는 거니까 B를 기준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기억하세요. 뭐 뒤에 걸 기준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뒤에 거를. 자, 그러면 A 플러스 B를 몇 개를 만든 거예요? N개를 만들죠. 맞지? 자, 그러면 A의 N제곱의 개수는 이 N개 중에서 A를 N개. 그 말은 B를 몇 개 뽑는다? B를 0개 뽑는 거죠. 맞지? 그러면 A N제곱의 개수는 N개 중에서 B를 0개 뽑는 만큼의 개수가 나오겠다. NC0은 1이잖아. 맞죠?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N-1 제곱 곱하기 B. 이거는 이 N개 중에서 B를 몇 개 뽑는 경우? 한 개 뽑는 경우잖아. 맞죠? 그러면 A N제곱의 B의 개수는 NC1만큼이 되겠다. 이 말인 거고요. 그렇죠? 이거는요. NC2 요렇게 전개가 되고 있을 거다. 이 말인 거지. 무슨 말인지 되겠어?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 앞에는 뭐가 오겠어? N개 중에서 B를 N-1개를 뽑았으니까 여기는 B N제곱의 개수는 어떻게? N개 중에서 N개를 뽑는 만큼이 B N제곱의 개수일 거 아니야. 그렇죠? 이해되겠니? 그렇게 해서 이런 걸 싹 전개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전개된 식을 우리가 이항정리다라고 부를 거다. 이 말인 거지.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항을 거듭 제곱하여 나왔을 때 각 차수에 맞는 개수들, 이 개수들이 얼마가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문제들이 이항정리 문제라고 할 거고, 이 개수들을 우리가 이항개수들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 개수들을 뭐라 부른다? 이항개수다라고 부를 겁니다. 당연히 이항개수가 이 단원의 핵심이 될 거고요. 되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R번째 오는 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 R번째 식은 뭐라고 할까? 그러면 R번째 이 순서대로 쭉 가면은 B를 몇 번? R번 뽑는 게 R번이겠죠. 그러면은 A의 몇 제곱? N-R제곱이고 맞지? 이거의 개수는 뭐다? NC 요렇게가 될 거 아니야. 그쵸? R번째 오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이항개수의 일반항이라고 부를 거죠. 일반항은 우리 어디서 많이 썼어요? 수열에서 썼죠. 수열에서 AN 이거를 일반항이라고 했죠. N번째가 뭐가 오는지를 구하는 식을 AN이라고 불렀죠. 이거 여기 이항정리에서 일반항은 R번째가 뭐가 오는지를 나타내는 식이 일반항이 되겠다. 이 말인 거야. 맞죠? 자, 그럼 이거를 유식하게 좀 있어 보이게 쓰면 이런 말이 가능하죠. NCR 일반항을 이렇게 적어놓고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라고 시그마를 갖다 붙이면 R에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R에 0 넣으면은 NC 0에 A의 N제곱 그러니까 제일 앞에 거 나오고 맞지? R이 1이면 두 번째 거, R이 2면 세 번째 거 해서 N이 들어가면은 NC는 1이고 A의 0제곱, B의 N제곱 이게 맨 끝에 게 나온다는 게 보이죠? 맞지? 그래서 이항정리를 이쁘게 쓰면 이렇게 정리를 할 거고 맞죠? 여기서 NCR 얘를 뭐라 부른다? 이항개수다 라고 부르겠다 이 말인 거지. 자, 이해되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항정리가 상당히 복잡하고 독립적인 단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항정리 단원 넘어가면 이걸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쓸 일이 없긴 한데 나중에 확률과 우리 통계잖아. 맞죠? 통계 가면 이제 우리가 확률 분포라는 걸 배울 때 그때 이항 분포라는 게 한번 튀어나와요. 그게 뭐냐면 확률 분포가 이항 정리를 따르고 있을 때 이항 분포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확률 분포 설명할 때 그러겠죠. 야, 이항 분포 나왔으니까 이항 분포는 뭐다? 이항 정리를 따르는 확률 분포예요 라고 하면은 너네가 이항 정리가 뭐였다 라는 걸 기억을 해내야 되는데 이거 그때 그거 가서 기억을 못하면 다시 내가 이거 또 설명을 하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항 정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를 보면 별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자, 2x 플러스 5y의 5제곱을 했을 때 x제곱, y 세제곱의 개수가 얼마인지 물었어. 자, 그러면 2x랑 y를 합쳐서 5개를 곱해야 되는데 2x를 몇 번 곱하고 2개 5y를 몇 번?
세 번 곱했을 때 개수를 찾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2x를 2번, 5y를 3번 곱했어, 맞지? 그럼 이 친구의 개수는 얼마가 되는 거야? 5C 3 이렇게 돼야 되겠다 이 말인 거지. 이해되겠어? 전개를 하면? 자, 그럼 5C 3은 얼마고? 10이고요, 맞지? 2의 제곱은 4고요, 맞지? 그 다음에 5의 세제곱은 125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제곱, y세제곱의 개수를 싹 다 곱해가지고 얼마? 500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겠다 이 말인 거지. 5천이가 이해되겠습니까? 됐죠? 하는 게 이런 문제다 이 말인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만 내면은 그러니까 2학년 2가 이렇게 안 나와요. a 플러스 b의 뭐 17제곱인데 a의 9제곱 곱하기 b의 8제곱의 개수가 얼마나 이렇게 안 나온다고요. 여기에 덕지덕지 다른 숫자들이 붙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것까지 계산을 해야 될 테니까, 그쵸? 자,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짱나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x제곱 마이너스 2x분의 1의 8제곱 분수까지 만들어요. 왜? 분수가 나오면 곱했을 때 어떻게 항이 차수가 어떻게 줄어드는 경우가 생기죠. 그걸 감안해라 이 말인 거지. 그래서 이거 x 7제곱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x 7제곱은 우리가 이항 정리를 하면 이거 일반항으로 적어보면 어떻게 돼요? 8c 아래 맞죠? 8c 아래 x의 제곱을 어떻게 했어? 8 마이너스 r제곱 했을 거고 맞지?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x를 몇 제곱 했겠다? r제곱 이렇게 했겠죠. 8cr 이게 일반항이니까 맞지? 여기까지 되겠어? 자, 그럼 이걸 전개를 하면 8cr 곱하기 8에 16 마이너스 2r 곱하기 마이너스 2x r제곱이니까 2의 r제곱에 마이너스 1의 r제곱에 x r제곱분의 1이니까 x r제곱분의 1이니까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x에 16 마이너스 2r 나누기 xr이니까 마이너스 3r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개수, 차수를 확인하면 여기까지 되겠어? 근데 이 차수가 몇 차가 나오게? 7차가 나오게. 그러면 16 마이너스 3r이 7 나와야 되니까 그럼 r이 얼마이다? 3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r이 3일 때 여기 찾으면은 8c 3의 x제곱에 5제곱에 마이너스 2x의 1의 세제곱을 개수를 구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풀이 과정이 이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제일 멍청한 짓입니다. 우리는 바로 끼워 맞출 수가 있는 걸 이렇게 굳이 시간 끌 필요가 없어. 봐봐. 이거랑 이걸 합쳐서 몇 번 곱하면 돼? 8번 곱할 거잖아, 맞죠? 8번 곱했을 때 개수가 7차 나오는 걸, 차수가 7차 나오는 걸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얘를 3번 곱했다고 쳐. 그럼 얘를 몇 번 곱해야 되는데? 5번이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몇 차야? x제곱 세제곱하면 6차고요. x분의 1을 5제곱하면 x 5제곱분의 1이니까 몇 차라서 곱하면? 여기 마이너스 5차일 거 아니야, 맞죠? 곱하면 몇 차? 1차잖아, 맞죠? 7차 안 나오죠, 맞지? 그냥 이걸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 그럼 몇 번 곱하면은 7차가 나오겠냐? 이 말인 거지. 맞지? 그럼 대충 여기 5번 들어가면은 몇 차? 10차고. 그럼 5번, 여기 3번 들어갈 거 아니야, 맞죠? 그럼 x 세제곱분의 1이니까 3차를 마이너스 시키겠죠. 그럼 몇 차? 7차 나오네. 확인됐으니까, 그러면 얘를 몇 번? 5번. 얘를 3번 곱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으면 바로 들어가야지, 어떻게? 뒤에 거 기준이야. 8c 3에 x제곱을 5제곱 마이너스 2x분의 1을 세제곱해서 계산을 하면 x 7제곱 나오겠다. 이렇게 바로 들어가야죠. 아까처럼 일반을 찾고 있을 시간이 없다라는 거지. 바로 찾는 거 이해되겠어? 몇 번 해야 되는지. 뭐 위에 거야 뭐 분수 아니고 문자가 다르니까 그냥 바로바로 몇 개 들어가는지 볼 수 있지만 분수가 들어가 있으면 계산을 해서 차수를 맞추는 연습을 조금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68번에 2번 한번 봐봐봐. 2x 세제곱에 x분의 1에 8제곱 해서 상수항의 개수를 물었어요. 상수항. 그럼 차수가 0차라는 거잖아. 그럼 몇 번 들어가면은 상수항이 나올까? 합쳐서 8번이야. 2x 세제곱을 몇 번? 2번. 2번. 이거 몇 번? 이거 2번 하면 6차. 6차분의 1이니까 곱하면 상수항 되지. 이런 식으로 바로 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8c 6에 맞죠?
2x 세제곱을 제곱하고 x분의 1을 6제곱한다. 이렇게 바로 가면 쉽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이렇게 가야지. 이거 아까처럼 일반을 적고 있으면 시간 낭비입니다. 일반화를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이러한 문제들은 반드시 차수 짜맞추기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문제는 아직도 안 들어가면 필수예지. 이번도 본격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x제곱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x분의 1에 10제곱을 전개했을 때 상수항을 물었습니다. 맞죠? 자, 그럼 봐봐. 이걸 전개를 일일이 다 할 수 없어. 이거 어떻게 10제곱을 전개를 다 해요. 맞죠? 그럼 상수항을 할 때 봐봐. 이거 x제곱 플러스 2랑 요거 10제곱 하면 엄청 긴 차수가 나올 텐데, 맞죠? 맞지? 항이 11개 적힐 거 아니야, 맞지? 10차니까. 그런데 이거를 다 찾을 필요 없이 상수항을 만들려 했으니까 어차피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걸 분배해가지고 상수항을 만들 거 아니야, 맞죠? 그럼 x제곱이랑 여기서 뭐를 만들어야 되겠어? x제곱분의 상수꼴 나오는 거를 찾아야지 상수항 나올 거고, 맞지? 맞아요. 그러면 2랑은 여기서 뭘 곱해야 돼요? 2랑은 뒤에서 0차 상수를 곱해야지 상수항이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맞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이렇게 갑니다. x제곱이랑 여기서 x제곱을 가져왔으면 여기서는 어떻게? x제곱분의 1차를 가져와야 될 거고요. 그쵸? 여기서 2랑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상수항을 가져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곱했을 때 상수항이 나온다는 걸 가지면은 이제 두 개만 계산하면 되잖아. 다 필요 없이.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x제곱분의 1을 만들려면 이게 몇 개 가져가야 되겠다. x제곱분의 1이니까 10개를 가지고 제곱분의 1 만들려면 5개 하면 상수예요. 맞죠? x제곱분의 1을 하려면 얘가 더 많겠네? 2개 더. 맞죠? 어떻게? 4개, 6개 가져가면은 x제곱분의 1 나오죠. 맞지? 그러면 여기서 x제곱분의 개수는 어떻게 돼요? 10c 6에 x 4개 마이너스 x분의 1에 6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되겠어? 그러면은 이거 곱하면은 10c 4니까 10, 9, 8, 7, 4, 3, 2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은 이거 개수가 210이죠. 맞지? 그럼 요거 개수가 210 그리고 여기 x제곱은 계산을 하면은 날라가니까 210이라는 상수가 나올 거고요. 그치? 되겠죠? 그럼 여기서 상수항은 이거 몇 개씩 가져가야 돼? 합쳐서 10개니까 5개 가져가야 되겠죠? 맞지? 그러면 어떻게? 10c 5에 x의 5제곱에 마이너스 x의 5제곱 요렇게. 그쵸? 그럼 10c5는 10, 9, 8, 7, 6 나누기 5, 4, 3, 2 이렇게 될 거고. 그쵸? 그래서 4, 2, 8 나누고 3 나누면 2 되고 그러면은 나누면 2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얼마고? 7, 9, 63 곱하기 4에서 4, 3, 12 250이 나오네요. 맞죠? 부호는 마이너스 5제곱 맞죠? 그럼 마이너스 252가 여기에서 상수항의 개수인데 앞에 곱하기 2를 해서 분배를 해야 되겠죠? 곱하기 2를 하면은 마이너스 504가 여기서 나오는 상수항입니다. 맞죠? 그럼 전개를 하면 상수항이 2개가 나왔어. 어떻게? 210이랑 마이너스 504랑 맞죠? 이게 되겠어? 그래서 이거 2개 더하면 상수항이 얼마? 마이너스 얼마고? 294 이렇게 나오겠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지. 따로따로 보는 거 되겠지? 좀 귀찮은 문제이긴 한데 맞죠? 차근차근 뜯어보고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데 이게 복잡한 게 이제 필수예제 3번입니다. 어떻게? 여기도 거듭제곱 여기도 거듭제곱 달려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이 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물었어요. 자 봐봐 그럼 얘들아 이 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항이랑 이 식과 이 식을 곱해서 x제곱이잖아. 맞죠? 그럼 이제 생각해봐. 얘랑 얘 곱해서 2차를 만들 거야. 그러면 차수가 여기 몇 차? 2차에 여기에 상수 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1차 여기에 1차 오는 경우 있을 거고 맞지? 여기에 상수 여기에 2차 오는 경우 총 2차는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겠죠? 됐지? 그럼 이 3가지 경우의 개수를 다 구해서 더하면 되겠다 이 말이야. 맞죠? 됐지? 자 그러면 제일 위에 거부터 봅시다. 여기 2차 만들려면 뒤에 걸 2개 가져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4C2에
1의 제곱 그 다음에 2x의 제곱 이렇게 해서 2차를 만들고요. 맞죠? 그럼 상수항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걸 하나도 안 가져가겠죠. 상수항 여기서 얼마 나오고 있어요? 그럼 계산 안 해봐도 1이겠죠. 1의 5제곱 상수항이.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밑에 거 먼저 볼게요. 이거 0차 상수항은 당연히 이것도 뭐예요? 1이겠죠. 맞지? 그리고 여기서 2차 만들려면은 얘를 2개 가져갈 테니까 5c에 그럼 1을 3개 가져갈 거고 마이너스 x를 2개 가져가야 x제곱 나오죠. 되겠니? 자, 그럼 이제 여기 볼게요. 1차, 2차. 자, 여기 1차 가져가려면 요거 한 개니까 어떻게? 4c 1 가져가서 1의 세제곱에 2x의 1제곱 하면 1차 곱하기. 자, 여기서 1차도 마찬가지. 요거 한 개니까 요거 4개 가져가겠죠? 그러면 여기 한 개 가져가니까 5c1에 뒤에 걸 가져가는 걸 기준으로 잡아냈어요. 그 이유는 내일 얘기할게요. 마이너스 x를 한 개 가져가면 1의 4제곱 무시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x의 1제곱 이렇게 곱하면 x제곱, x제곱, x제곱에서 x제곱의 개수가 총 3개 나오는 거 확인되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이건 얼마? 6 곱하기 1 곱하기 2의 제곱 4 해서 여기서 24x제곱 나올 거고요. 그렇지? 되겠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사실은 4, 2, 8 곱하기 5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5 되겠죠? 그럼 여기서 개수가 마이너스 40x제곱 나올 거고 그렇지? 여기서도 마찬가지 5c는 10이고요. 다 1이니까 마이너스 x를 제곱해봐야 1이니까 여기서는 10x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맞죠? 그래서 x제곱의 개수가 하나, 둘, 3개 나오니까 이 전개식의 x제곱의 개수는 이걸 다 더하면 마이너스 6x제곱이 나온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이항계수에 찾는 문제들은 여기에 일반항의 개수를 정리하는 문제인데 이 전 개수를 찾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차수를 원하는 대로 맞출 수 있냐 없냐 그게 핵심이 되는 문제들이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이거 활용하는 문제. 여기가 조금 골치 아파요. 이것도 쉬운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뭐 단순 계산이라고 하면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질 수 있거든. 근데 내일 하는 내용은 그림부터 말하는 대로 하는 그림이 막 그려져 있거든요. 이거는 설명 조금 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되게 좀 복잡할 수 있는데